대변인 노성균도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서 증인과 공감한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노성균 대변인은 저를 따라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당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건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김성우 법무부 차관은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 무슨 뭐 비상경호 관련해서 대화가 있었던 겁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거 만약의 경우에 계엄 관련 회의라 그러면 제가 사직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아이고 이게 뭐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김성우 차관이 뭐 27기고 뭐 원래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툭 치면서 아유 제가 그냥 뭐 어차피 그만두고 놀러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예. 네, 계속 질문하시죠. 증인이 회의실을 나온 뒤에도 회의가 계속 진행됐나요? 저는 그거 모릅니다. 제가 첫 번째 사직서 제출하겠다고 하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갈 때까지는 한 명도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고 회의가 계속 진행 중이었던 건 분명합니다만 제가 두 번째 사표 쓰고 두 번째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나오고 노성균 대변인이 따라 나오고 나와서의 상황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인의 언론 인터뷰 관련된 내용 여쭤보겠습니다. 증인 감찰관직 사직서 제출한 후에 2024년 12월 4일 MBC, 12월 12일 굿모닝 충청과 인터뷰 하셨죠? 굿모닝 충청은 인터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아마 어딘가에 인터뷰를 했던 거를 굿모닝 충청에서 인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MBC하고는 인터뷰한 거 맞습니다. 증거 순번 18번 유역 진술조서 211쪽 제시하겠습니다. 증인 굿모닝 충청 기사를 보면 법무부 간부회의 당시 피고인이 계엄에 반대한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등의 표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 논의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맞나요? 그건 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그렇게 후속 조치를 논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라는 정도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출입국 본부장 그리고 교정본부장과 이야기하는 것 말고는 다른 장면을 본 것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때 당시에 그 피고인의 표정이라든가 그건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표정이 그렇게 하세요. 저는 뭐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그 피고인과 근무연이 없습니다. 17기시고 전 26기지만 근무연이 없습니다. 그 피고인이 후배들한테 화 잘 낸다는 얘기는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하지만은 저한테는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화내는 거 보고 저 모습이 그 후배들이 당황했던 그 모습이구나. 뭐 이런 생각도 나름대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표정이나 이런 모습 저는 그때 당시에 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느낀 거는 모르겠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생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야 감찰관이라는 친구가 지금 늦게 와가지고 지금 감 떨어지게 이게 뭐 무슨 얘기야 뭐 이게 계엄 관련 회의가 뻔하지 이걸 거기서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그런 걸 묻고 있어?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말을 끊고 윗사람 말을 끊고 방해를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느꼈던 뭐 그 감정은 뭐 어차피 제가 느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거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하고 싶었던 얘기가 사실은 이게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 라고 묻는 게 제가 몰라서 물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띠게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겁니까? 만약의 경우에 제가 장관이었고 문제의식이 있었더라면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감찰관 늦게 와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우리 한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논의를 해봅시다 라고 야라도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화가 나서 문 열고 두 번째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5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천천히 일부러 사직서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일부러 오랫동안 악수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계속 이 회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기서 한 사람도 안 나오잖아요. 한 사람도
제가 거기서까지 계엄 관련 회의니까 묻고 나왔으면 누군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뭔가 웅성거릴 수도 있는 상황인데 분명히 그 회의를 장악하고 있었으니까 한 명도 못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화가 나갖고 다시 문 열고 들어간 겁니다. 계속 이렇게 회의할 거냐고.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후회되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계속 이런 회의 하실 거냐고. 이거는 적절치 않다고. 이게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한 게 제가 보기에는 장관한테 미안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말고는 전 장관한테 미안한 거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서운합니다. 제가 조서 말미에도 뭐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서운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수많은 법무부 간부들한테 용산에서 딱 끊고 본인이 들어왔어야지 그걸 법무부까지 끌고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앉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모습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까? 저라면 창피해서라도 회의 주재 못합니다. 이 증인 비상간부회의 이후에 다른 실국장으로부터 간부회의 당시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는 말 들으셨죠? 저는 그 나중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저런 얘기 전화를 저도 나름대로 전화를 해보긴 했습니다만 거기 참석했던 간부들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날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 자세하게 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증인 2025년 1월 3일 검찰 조사 시 다른 실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봤다고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말하기는 불편하다고 진술하셨는데 오늘 사실대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누구로부터 들으셨는지. 다시 한번 그 부분 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증인 검찰 조사 시에 다른 실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엄령 선포에 따라 각 부서에서 할 일이 무엇인지 물어본 것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말하기는 그 사람 입장도 있고 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실국장 회의고 이번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음 질문. 다음